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똘똘한 여행 똘란TV 시간입니다. 이국적인 여행지 저희가 여태까지 1탄 그리고 2탄 다 이렇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해외여행에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국내에서 해외는 안 갔어도 내 비행기는 안 탔어도 어떻게 이국적인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이런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탄! 이국적인 여행지 3탄을 준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여태까지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이런 여행지에서 조금이라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은 이국적인 여행지 논산 온빛 자연 휴양림입니다. 논산에 오스트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스위스 마을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캐나다의 그 밴프라고 이 밴쿠버에서 쭉 올라가면 있는 막 이렇게 나무 우거지고 호수 있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닮은 면도 있어요. 호수 색깔 같은 게. 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거야, 똘란? 네, 제가 이곳저곳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알아보다가 사진 한 장을 딱 봤는데 우연히 어머,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아름다운 호수가 오스트리아의 그 작은 마을의 호수 같고요. 그 노란 집이 정말 그 유럽의 어떤 오두막집 같은, 그러니까 뭐 여기는 화려하거나 뭐 거창하거나 이런 여행지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휴양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숲 속에 작은 마을이 산골짜기에 쑥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집 한 채 딱 있고 호수 에메랄드빛 호수 하나 있고 우거진 나무들 뭐 메타세콰이어 전나무 뭐 소나무 각종 나무들이 너무나 그 풍경 자체가 그냥 이국적인 거예요. 유럽의 산에 와 있는 동네산이라고 해도 유럽 마을의 그 아기자기한 산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참 좋았는데, 자, 여기는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주차료도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살고 계세요. 우와, 노란 집이 개인 소유. 그리고 그냥 오픈 들어오라고. 사유지네. 사유지. 그런데 거기 진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입장료도 없고 주차료도 없다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하고 쭈뼛쭈뼛 들어가다 보면 정말 비밀의 숲 같은 정원 같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곳이 나타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아직 남들은 잘 모르거든요. 꼭 한번 가보셔서 어머 똘란 오, 고마워. 네, 이렇게 한마디 꼭 하실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여행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온빛 자연 휴양림 검색해서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딱 도착을 했을 때 만나는 공터에 거기에 주차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차를 타고 쭉 그냥 길 난대로 들어가세요. 그럼 막 알록달록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요렇게 페인트 칠해진 집들이 몇 채가 나오는데 그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그때부터 걸어가시면 돼요. 거기 이제 차량 진입 금지라고 빨간색 편말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걸어가면은 어머, 뭔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기대를 안고 한번 쭉 걸어 들어가서 에메랄드빛 호수와 아름다운 노란 집을 꼭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산골짜기에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 3시 전에는 가셔야지 호수빛에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 햇살을 더 즐기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뭐 한두 시쯤 3시쯤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국적인 여행지, 여기는 하동 삼성궁입니다. 삼성궁 무엇일까요? 환인, 환웅, 단궁. 아,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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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모신 궁이란 뜻의 이 지리산 자락에 그 청학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간 약간 외진 곳에 있긴 하나,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 여기는 또 동남아로 와버린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캄보디아에서 봤던 앙코르와트의 미니 버전 같은데, 돌탑이 그냥 입구부터 들어가서 입장료는 있긴 한데요, 몇천 원 내고 들어가셔서 한 바퀴 쑥 산책하듯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도시면 되는데, 내가 보는 이 돌들이 도대체 이게 몇 개니? 돌탑만 해도 무려 1,500개입니다. 막 거대한 돌탑이라기보다는 우리 왜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작게 돌탑 막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돌에서 시작해서 돌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그 돌빛이 주는 그 회색빛에, 그리고 주변 풍경에 뭐 언제 가시냐에 따라서 파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가시면 좀 색이 변한 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우러짐이 뭔가
동남아 같기도 하고 신궁못이라고 해서 이렇게 에메랄드빛 약간 동그란 이런 못이 있어요. 작은 연못 같은 건데 거기가 또 이제 포토존이거든요. 바위에 앉아서 이 에메랄드빛과 그리고 온갖 돌들 이렇게 약간 뭔가 돌 쌓아놓은 것 같은 이국적인 풍경과 내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찍나요? 이렇게 찍나요? 뭐 약간 이 렌즈를 안 보는 게 요즘 유행이라서 뭐 이렇게 이런 네,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SNS도 올리고 해서 유명해진 곳이 하동의 삼성궁인데 여기는 정말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뭔가 정말 고조선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옛날로 들어가서 시간을 회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옛날이구나. 진짜. 원시 시대쯤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돌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으면서 선녀가 내려올 것도 같고 한번 가보세요. 산책하기 참 좋고 또 좋은 게 도착을 해서 주차장 근처에 가면은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학 모양이. 그러니까 학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거기 이제 건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잔치국수 막 이런 거 파니까 거기서 신선 노름 하듯이 시간을 머물고 오시는 것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국적 여행지 여기는 김포 라베니체입니다. 라베니체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뭔가 그 언어에서 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베네치? 맞습니다. 베니체, 베니체 이곳은 베니스를 형상화해 놓은 베니스의 그 수로, 그 모양과 그 수로 옆으로 쭉 펼쳐진 뭔가 노천 카페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SNS에서도 여기 갔더니 기대를 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라는 평이 넘쳐나는 바로 김포의 라베니체입니다. 우리 베니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 수로랑 배, 곤돌라, 그리고 약간 휘어져 있는 활 모양의 다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2.6km 구간의 그 굽어친 수로, 그리고 이 활 모양의 한 5개 정도의 다리, 그러면서 곤돌라처럼 그 수로를 떠달리는 문보트가 있습니다. 이 문보트는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이 보트인데요. 요거는 뭐 2명이서 탈 수 있는 보트는 이렇게 생겼고 패밀리용이라고 4명이 탈 수 있는 건 뭐 동그랗게 생긴 이런 보트도 있는데 자, 이런 게 떠다니면서 내가 진짜 김포 장기동에서 베니스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요즘에 정말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 그리고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녁을 드시기에도 좋고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나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기에도 좋아서 여기를 정말 여러분께, 우리 구독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낮에 가면은 거기 이제 물에 비치는 햇살, 그리고 건물 유리벽에 비치는 햇살 이런 게 금빛을 자아낸다 해서 금빛 수로라고 불리는 이곳의 느낌을 즐기실 수도 있지만 저와 서피디님의 선택은 야경! 야경이 너무 반짝반짝하면서 물빛에 딱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사람을 설레게 하면서 거기는 정말 낮에 가도 예쁘지만 야경으로도 참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곳이니까 베니스 기분을 느끼시려면 김포 라베니체를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주차 공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에 단속이 심합니다.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이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 세우시든지 아니면 장기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 장기역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가을 가기 전에 한번 꼭 가보세요. 자, 네 번째 어느덧 마지막 여기는 화순 양떼 목장입니다. 보통 양떼 목장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곳이 어딥니까? 강원도. 맞습니다. 이건 맞히실 줄 알았어요. 전남에 근데 화순에도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프스 감성, 우리 왜 이렇게 초원에 양들 다니고 뭐 소들 다니고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보통 알프스 감성 느끼는 스위스를 떠오르곤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드넓은 초원 10만 평의 부지에 양들을 울타리 막 안에 막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여러분께 뭔가 자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저도 강원도 양떼목장들 가봤지만 제가 갔던 날은 뭐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건초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막사 같은 데서 밥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밖에서도 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방목한. 방목하니까 내가 양을 쫓아다니면서 때리면 어떡해? 그거는 저기 관리자분과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하죠, 보통 양은. 근데 양들이 저도 느낀 게 양은 참 순한데 우리 구독자님들 저번에 댓글로 주셨거든요. 밥을 주는 사람한테는 착하다. 밥을 안 주면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가셔서 직접 한번 판단해서 댓글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양은 괜찮았다. 밥을 안 줘도 나를 잘해주더라. 뭐 이런 댓글 참 좋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 이렇게 그네, 이렇게 나무 옆에 그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예쁘게 설치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알프스를 연상하는 오두막 같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유럽 느낌의 집인데요. 거기서 약간 전망대 같은 역할을 해서 내려다 보면은 막 초원에 양들의, 그리고 막 겨울에 가면은 설경도 한상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순에도 양떼목장 있으니까 특히 가족 나들이,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이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시는데 입장권을 버리시면 안 돼요. 입장권이 있어야만 건초,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장권을 보여주면 이게 먹이를 주니까 그걸 들고 가서 애들 이렇게 주시면은 정말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가신 김에 근처에 수말리 커피라고 있습니다. 이 수말리 커피는 무등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찬 아니고 저 수말리 커피 아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화순의 양떼목장을 끝으로 4곳의 이국적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국적 여행지는 정말 매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어느덧 3탄을 기획해서 제작을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로 어땠는지 한번 또 이번에도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홍보도 요즘에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 친구 데려왔어요 하시는 너무 감사한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며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랑 서피디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주 봐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러면 차오차오.